난 모처럼 오늘도 버스 본 영상을 찍고 와서 드디어 샤워를 끝낸 뒤에는 밥을 먹네. 할 수 없지 뭐, 밥은 이걸로 먹는 수밖에. 이렇게 해놔야지. 됐어.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겠다. 할 수 없지 뭐, 밥은 이거밖에 없는데 못 주겠어. 음, 음. 집에 왔으니 끝났어. 이제 뭐 됐네 뭐. 신경 쓸 거 없네. 됐어. 이제 이렇게 해서 사진 몇 장만 찍으면 되겠네 이거 사진만 찍으면 돼. 굳이 이 영상은 다 올려야 되니까 이 영상은 지울 필요 없어. 사진만 찍으면 되지. 자, 그럼 하나씩 올려볼까 먼저. 이제 집에 왔으니까 이제 했네. 이제 난 밥 먹고 쉬면 되겠다.
이제 됐으니까 나 밥 먹고 이제 쉬면 되겠어. 샤워도 했고. 지식 대결 무한 열차 장학규제의 MC를 소개합니다. 지식 대결 무한 열차 장학규제의 MC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민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입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은 장학퀴즈 챔피언들이 함께하는 왕중왕전으로 꾸며집니다. 왕중왕전에 직행한 8팀과 예심을 통과한 2팀까지 총 10팀이 2주 동안 5팀씩 나눠서 대결을 벌이고요. 각 1, 2팀이 대왕전에 진출합니다. 자, 그럼 1차 왕중왕전에 함께할 주인공들부터 만나보시죠. 장학퀴즈 대왕전 진출을 위한 치열한 승입니다. 장학퀴즈 왕중왕전 패자부활전 우승팀을 포함해 총 7팀이 장학퀴즈 왕중왕전에 남은 2자리를 놓고 긴장감 넘치는 예심을 벌이겠습니다.
대구 한지 경기용인 외대부부가 4회 왕중왕전 진출의 기쁨을 누렸다. 자 퀴즈 왕중왕전 한상이 오브 자랑하며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5승에 성공한 1위고 그들이 돌아왔다. 전북 익산 전북 익산 1위고 한겨레 황준성 또 돌아왔다. 그리고 왕중왕전도 문제없다. 왕중왕전도 문제없다. 충남공주 공주 한일 김도훈 이준혁 공전이고 공전이고 민기를 왕전을 향해 가자. 왕중왕전 준비 완료. 경기 안산 동산고 장혜준 박태원 동사 강원도 제왕전을 향해 출발. 왕전을 향해 출발. 전북 전주 상산고 송인준 이기수 상상도 남매 장덕의 직진. 우리가 챔피언 중에 챔피언이다. 대구 함지고 이주은 한창영 남자 함지고 파이팅. 파이팅. 장학 퀴즈 장학 퀴즈 제압을 향한 한판 대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라운드 1. 라운드 1. 1라운드는 객관식 15문제가 주어집니다. 맞히면 10점, 틀리면 감점은 없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인절미나 견과류 따위의 겉에 묻히거나 시루떡의 혀와 혀 사이에 뿌리는 가루입니다. 묵고, 참깨 따위를 이 가루의 재료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절편, 앙금, 공역, 고물 고물. 다섯 팀 모두 4번 골랐습니다. 정답은 4 다 맞았습니다. 그렇죠. 떡고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떡국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다음 문제.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 원소는 활동하지 않는 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입니다. 와인이 산화되지 않게 보관할 때 쓰기도 하며 대결 등에 질소와 함께 섞어 사용하는데 원자 번호 18번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르곤, 아르곤, 네온, 네온, 헬륨, 헬륨, 제논. 제논. 다섯 팀 모두 1번 답이 똑같습니다. 정답은 1번 다 맞았습니다. 아르곤을 모두 잘 아르곤을 모두 맞췄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조선 광해군 시기 한백경이 고대 진영을 새롭게 보증해 통찰한 책은 무엇일까요? 강계고, 강계고, 여지도사, 여지도서, 동국지리지, 동국지리지, 팔도지리지. 여기서 답이 갈렸군요. 갈렸네요. 1, 2, 3, 4가 다 나왔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위고 상상고만 상상고만 맞췄습니다. 문제가 좀 어려웠군요. 예, 전국 시리즈가 정답이고요. 강계고는 신경준이 우리나라의 지맥과 강들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한 책이고요. 여지도서는 조선 영조 시기 박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엮은 책입니다. 팔도지리지는 조선 성종 때 양성지가 편찬한 책입니다. 다음 문제. 한자 오랑캐 호자가 결합한 단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호떡, 호주머니, 호미, 호연지. 역시 답이 4번으로 똑같습니다. 정답은 4번 다 맞았습니다. 그렇죠. 호떡, 호주머니, 호밀은 오랑캐 호자와 순 우리말이 결합한 형태고요. 호연지기의 호는 크다는 뜻의 호자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에 대해 반사되는 에너지량의 비율을 반사율이라고 한다. 이러한 반사율은 지표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값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 녹색 잔디, 눈, 눈, 사막 모래, 아스팔트. 아스팔트. 역시 2번으로 똑같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아스팔트의 반사율은 약 4에서 12, 녹색 잔디는 25, 사막 모래는 약 40, 그리고 눈의 반사율은 약 80에서 90%입니다. 지표의 반사율이 증가하면 기온이 하강합니다. 다음 문제. 이것은 순수한 자연생의 악기로 파름 중 토부에 속하는 공명 악기이다. 공중 열매 및 분해, 종묘 재래악, 그리고 대취타이로 편성되어 있는 이 악기는 무엇일까? 태평소, 해마, 사막, 자바라, 나가. 사 4번, 1번, 4번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새 학교가 잘못했습니다. 세 학교가 잘 함지고. 맞췄습니다. 자, 함지고. 네. 나각이 나각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소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소라의 껍데기로 만든 옛 군악기로 낮은 외마디 소리와 우렁차고 웅장한 지소금을 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금호 신화에 수록된 김시수의 소설 용궁부영에서 그래서 한생은 한생은 용왕의 초대를 받아 용궁을 방문해 이 글을 짓는다. 이 글은 무엇일까? 비문, 제문, 상소문, 상소문, 상냥문. 상냥문. 번 4번, 2번, 4번, 4번. 안산 동상고만 2번 골랐고 4번 골랐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상냥문이죠. 자, 상냥문 그리고 제 1이고 상냥문이 상냥문 뭡니까? 뭘까요? 그 집질 때 대대보에다 그 집에 그렇습니다. 안녕을 역시 오늘 전하는 뭐. 붙이는 분이 상냥문. 그렇습니다. 야, 역시 오늘 뭐. 5승으로 최다 연승인데 네, 최다 연승 팀 좋네요. 답네요. 상냥문은 상냥문은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친 매력 그리고 좋은 일을 기원하는 내용 등을 적은 글입니다. 글입니다. 그래서 용왕은 시집가는 딸이 기거할 별금의 상냥문을 부탁하기 위해서 제주에 등한 환생을 초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조선 중종 때 편찬인 이륜 행실도에서 이륜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공신, 부자, 부부. 부모. 1번, 4번, 1번, 3번, 2번입니다. 음, 정답 4번입니다. 야, 공주한일보가 혼자 맡으면서 자, 공주 한예보가 혼자 맞히면서 170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한국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이륜이 부모하고 또 뭘까요? 장용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 문제드립니다. 이것은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서 모두 작용하며 근육의 운동을 조절하는 물질이다. 이것의 분비가 부족해짐에 따라 우인성 치매가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졌는데 헨리 데일이 심장 조직에서 처음 발견한 이것은 무엇일까? 멜라토닌,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 그것도 중앙으로 같이 좀 혼나를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생변에 대한 좀 압박을 좀 먼저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자리가 그래도 필의 입장에서 좀 무서워 보이거든요. 거기 문화를 좀 자연스럽게 지키고 이렇게 둔다면 좀 무난한 행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을 계속해서 둔다면은 호살 선수도 이제는 여기 교환을 진행시켜놨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좀 싸움이 어렵네요. 서로 간에 봉쇄를 당하려고 그러니까 봉쇄를 하게끔 되기 입장에서 하는 거고 혹은 어떻게든 돌파를 하려고 하는 거고. 걱정 하나도 없네. 눈앞에 이런 거 이런 날파리 같은 거 돌아다니는 사람 이게 비문제. 그렇죠, 상냥물이죠.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잣집이 있었다. 부잣집 황영감은 몹시 인색한 사람이었다. 그는 곡식을 수백 석 넘게 쌓아두고도 쌀 한 톨 남과 나누고 싶지 않아 했다. 그런 그의 눈치를 보며 아내는 때때로 안타까운 듯 말했다. 곡식도 너무 오래 쌓아두면 썩습니다. 가끔씩은 좀 주변에 베푸시면 어떻습니까? 뭐? 베풀어? 속 편한 소리 하지 마시오. 세상에 베푸는 사람 따로 있고 얻어먹는 사람 따로 있단 말이오.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것이오. 그래도 대감께서도 마을 사람들에게 빚진 게 있지 않으십니까? 어허, 빚을 져? 내가 내가 무슨 빚을 졌단 말이오? 그것은 10여 년 전의 일이었다. 황영감은 하인들과 함께 타지에 가던 길이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 갑자기 맑았던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바람이 이거 몰아쳤다. 발라먹을 게 없네. 산길은 몹시 미끄러웠고 안개는 발목까지 자욱했다. 그냥 발라먹을 그러다 황영감이 발을 헛디뎠고 산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것이다. 그가 대동하던 하인들은 산 비탈 아래를 내려다보고 황영감이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말했다. 큰일 났습니다, 요마님. 대감님께서 산에서 발을 헛디디셔서 그만.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아내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서 머슴 한 명이 그녀를 부축했다. 머슴이 물었다. 직접 비탈 아래를 내려가 보지는 않으신 것이지요? 그러면 대감 나으리께서 살아있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인들은 확신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머슴이 말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대감 나으리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진짜 돌아가셨다 한들 어찌 나으리를 그대로 산에 둘 수 있답니까? 제가 가서 모셔오겠습니다. 나도 황영감의 시신이라도 수습해 오겠다며 나서는 머슴과 달리 다른 하인들은 누구 하나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평소 자신들을 하대하는 황영감을 좋아하지 않았기에 굳이 폭우를 뚫고 위험한 산에 오르려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머슴은 평소 자신이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하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평소 머슴은 황영감 집 일외에 이웃집 하인들이 장작을 패는 것을 돕는다거나 밭일을 돕는 등 틈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거들곤 했다. 그래서 이웃집 하인들은 그를 돕기 위해 튼튼하게 꼰 새끼줄을 가지고 함께 산으로 올랐다. 머슴은 새끼줄을 허리에 묶었고 하인들은 그 줄을 꽉 잡았다. 그렇게 새끼줄에 의지해 아슬아슬하게 산비탈을 내려간 머슴은 아직 미약하게나마 숨이 붙어있는 황영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황영감의 아내는 자신이 과부가 될 뻔한 위기에서 도와준 머슴에게 깊이 감사했다. 그리고 머슴을 도와 자신의 남편을 구해온 이웃집 하인들에게도 감사했다.
그녀는 이 일 이후로 받은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을에 굶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될 때면 마음이 무거워진 것이다. 회상을 마친 아내가 황영감에게 말했다. 그때 그 일을 어찌 잊으셨답니까? 그러니까 늘 천하다고 무시만 하시던 그 사람들 아니었다면 대감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없으셨을지도 모를 일인데요. 하지만 황영감은 아내의 말에도 폭방귀를 끼며 말했다. 어허, 그건 다 내 복이 좋아 살아 돌아온 것이요. 내가 오래오래 살 팔자니까 산 것을 가지고 무슨. 황영감의 아내는 안타까움에 고개를 저으며 생각했다. 세상 일이란 다 돕고 돕는 것이며 어찌 모르실까. 그러나 자신의 복으로 살아 돌아왔다는 황영감의 말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태인이는 손이 불편해도 뭐든 혼자 힘으로 였다. 황영감을 구하러 달려왔던 머슴은 실은 마음속 깊이 황영감에 대한 감사함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여 년 전 어린 꼬마였던 머슴은 병든 어머니와 함께 떠돌며 길바닥에서 잠을 자곤 했다. 어느 비 오는 날 모자는 우연히 황영감 집 벽에 기대 잠이 들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꼬마의 어머니가 조용히 숨을 거둔 상태인 것이 아닌가. 겁먹은 꼬마가 숨진 어머니를 껴안고 슬피 울고 있으니 그 소리가 시끄러워 황영감의 아내가 나왔다. 곧이어 황영감도 나오니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가여운 아이네요. 이 아이를 우리 집 하인으로 들이면 어떻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귀찮다며 내쫓았을 황대감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심기가 좋았던 데다 마침 장독대 뒤 바위 틈에 빠진 귀한 폐물이 마음에 걸리던 참이었다. 황영감은 꼬마를 위아래로 훑더니 말했다. 간만에 나쁘지 않은 생각이오. 요놈은 작고 마른 것이 적당히 맑기만 알아듣는다면 써먹을 때가 많겠소. 그가 꼬마에게 말했다. 너 손발이 작으니 장독대 뒤나 마구간 구석같이 좁은 곳에도 잘 기어들어가지. 집안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겠냐? 꼬마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끄덕거렸다. 황영감은 그저 아이를 이용하려고 내린 결정이었지만 갈 곳 없이 떠돌던 꼬마에게는 그의 말이 따뜻하게 들렸다. 그렇게 머슴이 된 꼬마는 소박하게나마 먹을 것이 있고 잘 곳이 있게 된 것을 황대감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여기게 된 것이다. 꼬마가 황대감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겨울날, 그는 황대감의 심부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며 눈이 덮인 산길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그는 작은 물 웅덩이에 빠져있는 새끼 구렁이를 발견했다. 구렁이가 왜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지? 구렁이야, 얼른 그곳에서 기어나오렴. 머슴이 가까이서 보니 새끼 구렁이는 추운 날씨에 몸이 꽁꽁 얼어버려 물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힘을 잃은 상태였다. 새끼 구렁이가 빠져있는 물 역시 얼음장처럼 차가워 보였고 이대로 두면 곧 새끼 구렁이는 죽고 말 것이었다. 이런, 내가 구해줄게. 잠깐만 기다리렴. 머슴은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주워와서 웅덩이에서 새끼 구렁이를 건져냈다. 건져낸 후에도 새끼 구렁이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자 머슴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조금 찢어 구렁이에게 덮어주며 말했다. 이렇게 어린 새끼인데 홀로 남은 모습이
꼭 예전의 나를 보는 것 같구나. 새끼 구렁이야. 내게 황대감이라는 은인이 계셨듯 너에게도 내가 은인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이니 꼭 살아나렴. 머슴은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다시 20여 년이 흐른 어느 해 가을이 되었다. 이것은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신비한 음식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굴에서 무화과, 호두, 뽕나무 열매, 검은깨 등 천연 재료로 만든 건강식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완도굴에는 114세의 김 할머니가 장기간 이 음식을 섭취하여 장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음식은 맛있는 요리일 뿐만 아니라 고혈압, 혈당이 높은 분들과 심혈관 질환 환자들에게 이상적인 식단 동반자입니다. 무화과는 무화과 건강을 마을에는 큰 풍랑이 들었다.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는 끊겼고 굶주린 아이들은 올 힘조차 없이 쭉 늘어져 있었다. 이제 마을에서 곡식이 쌓여있는 집은 유일하게 황영감 집뿐이었기에 사람들은 하나같이 간절한 시선으로 그의 집을 바라보았다. 어느 노파가 조심스럽게 황영감 집에 들러 부탁했다. 쌀 딱 한 대만 빌려주셔요. 꼭 갚을게요. 그러나 황영감은 딱 잘라 말했다. 갚는다고? 내일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무슨 수로 쌀을 갚는단 말이오. 우리 가족 먹일 식량도 부족하니까 썩 나가시오. 그는 하인들에게도 성난 목소리로 외쳤다. 왜 저런 거렁뱅이가 집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냐? 단단히 문 단속하지 않으면 니들도 굶을 줄 알아라. 며칠 후 황대감이 약 일주일 동안 긴 외출을 할 일이 있어 집을 비웠다. 그가 집을 비우자마자 아내는 머슴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어서 쌀을 가져와서 흰 죽을 지어라. 그리고 그 죽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꾸나. 대감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일을 마무리해야 하니 서둘러라. 머슴은 하인들과 함께 쌀 포대를 가져와서 죽을 만들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온 마을에 죽을 퍼날랐다. 그는 병든 노인에게, 갓 아기를 낳은 여인에게, 며칠간 굶은 아이에게 흰죽을 한 그릇씩 건넸다. 그날 밤 마을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피어올랐다. 마을 사람들에게 죽을 나누어주고 돌아온 머슴이 자기 몫의 죽을 먹고 있으니 황영감의 아내가 다가와 말했다. 길삼아, 나중에 대감님이 돌아오셔서 곡식에 대해 물으셔도 너는 시침이 뚝 떼고 모르는 척 하거라.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니 이 일은 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머슴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황영감은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연못가 근처를 지날 때였다. 안개가 자욱하여 길을 헤매고 있으니 그는 예전 자신이 죽을 뻔했던 일이 떠올라 덜컥 겁이 났다. 이런, 하인들이라도 좀 대동할 것을 그랬구나. 그래도 이번에는 험한 산길은 피해서 왔으니 조심만 하면 별일 없을 것이다. 그때 안개 속에서 어떤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의 정체는 바로 구렁이 2마리였다. 그가 지나던 연못의 정체는 산신에게